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과목에 관련 법규부터 이제 강의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통계학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앞 단원에 오차, 기하 평균,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한 번 더 3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그 내용을 다루기로 하고,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체크한 문제 중에는 그 이제 출제 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내부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참고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관련 법규적으로 이 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규가.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제 이 법제처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법제처에 꼭 뭐 그냥 법제처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 검색창에다가 법제처 이렇게 치시고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보건법이나 이제 관련되는 뭐 고시 이런 거 점검을 또는 뭐냐면 규칙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산업안전보건 규칙 관한 규칙하고 고시하고 여기 이제 보건법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검색해 가지고 혹시 변경이 되는 게 있나,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뭐 이게 수시로 변경이 되는 거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 기준을 최신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을 냅니다만은 책 낼 때에 그 법규를 기준해요. 그것도 뭐냐면 최신 법규로. 근데 이제 수시로 변경이 될 때는 뭐 그 책은 빨리 이제 로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좀 필요하고, 특히 뭐냐면 이제 법규 중에서도 이게 이제 법규 이 내용 중에서도 수치와 관련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냐면 삼해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오해로 강화된다든지 그렇게 이제 강화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통상 뭐냐면 그런 수치 같은 것은 잘 변경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법규에서는 벌금 같은 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벌금 같은 것이 뭐냐면 많이 강화됐을 때 통상 이제 다른 법규들은 보게 되면 그런 게 이제 주로 많이 나와요. 과태료라든지 뭐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법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안전보건법 중에서도 뭐가 됩니까? 여기에 이제 보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 보건에. 그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보건에 해당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건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이 교재에 있는 내용만 보시더라도 뭐 충분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뭐냐면 이제 변경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있나 한번 시험 치기 전에 한번 꼭 보시고 들어가시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진도는 조금 이제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이제 원론 뭐냐면 챕터 4를 해야지만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규는 또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나라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 사항만 체크하고 그런 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교재 150페이지부터 이제 용어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작업 환경, 안전보건 진단, 여기에서 뭐냐면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제가 특히 뭐가 되느냐면 그 고딕체로 표시해 놓은 부분. 특히, 교재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 책을 보실 때는 특히 고딕 처리한 거예요. 글자. 이 위주로 급할 때는 이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이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글자 위주로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문제를 보고,
문제가 뭐냐면 이해가 안 간다. 그 새로운 문제에 이제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론을 찾습니다. 이론을 참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설을 참고해야 돼. 문제와 해설을 참고해도 해결을 못한다. 그랬을 때는 앞 이론을 참조합니다. 앞에 쓴 이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래도 뭐냐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저한테 반드시 뭐냐면 SOS를 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영상을 한번 찍어달라. 이렇게 이제 올리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속하게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뭐냐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손발을 탁탁 맞추겠습니다. 우선은 뭐 그러니까 시험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응급처치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빠르게 움직여 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 시험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안전보건법은 지금 여기 한번 날짜가 보시면 2020년 1월 16일 기준으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시행 기준으로 제가 다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년 1월 16일 기준이니까 최신 법규죠. 그러니까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법규 자체가 최신 법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 없지 않겠느냐.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가야지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1년 정도면 한 번 바뀌거나 한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모르지만 이제 저 책은 이 법규가 2020년 1월 16일 시행 기준으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딱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냐면 주로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4편을 제가 뭐냐면 문제를 찍어드리죠. 찍어드리는 문제요. 문제. 이 찍어드리는 문제는 이게 필수예요. 반드시 뭐냐면 그 문제는 꼭 그러니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찍어주는 문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책은 그렇게 많게 있지만, 우리 뭐, 그러니까 곳간에 뭐냐면 쌀이 뭐냐면 가득하면 뭐합니까? 일식 이승입니다. 요 뭐 두어 비면 되죠? 이 정도면 뭐냐면 한 끼 먹는 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규는 말 그대로 타이트하게 나가고, 얘는 뭐냐면, 퍼센테이지를 60%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딱 잡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뭐냐면, 왜 그러냐면 2차 시험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1, 2차에 뭐냐면 나오는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요 타켓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성공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규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읽어보는 위주, 그렇게 뭐냐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대재해 같은 거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중대재해. 어떨 때 이제 중대재해라고 하는지, 요거는 체크 딱 하시고, 사망자가 여기 이제 1명 이상,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람이 또는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입니다. 부상자 2명, 요양이 필요한 사람 2사람. 그래서 이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요건 직업성 질병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상자.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요. 이거는 뭐냐면 막 외운다 해가지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1차와 2차까지 영양가가 아주 풍부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기했을 때 영양가가 풍부한 거. 이거는 뭐냐면 1차와 2차 아주 중요하다. 그런 것만 뭐냐면 쭉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양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 파상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험에 주로 나오는 부위가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돼지고기 같으면 부위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호가 딱딱 맞는 그러한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직접 찍어주는 그 문제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본다. 이런 전략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 이제 밀폐 공간.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요 유해가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유해가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해가스는 지금 뭐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탄산가스, 그 다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요게 이제 유해가스입니다. 그 유해가스의 종류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 이거는 시험에 나올 때는 반드시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유해가스 종류가 아닌 것. 그 법규에 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이 몇 개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공기라는 거예요. 요 적정공기, 요 숫자는 뭐냐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산소가 18%, 여기서 이제 하한이죠. 낮은 농도. 그 다음에 23.5%, 이산화탄소가 1.5, CO가 어떻게 됩니까? 30ppm 미만, 황화수소가 10ppm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은 꼭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산소 같으면 기본적으로 산소는 뭐가 됩니까? 대기 중에 산소는 21% 존재하는데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21% 존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충 뭐라고 생각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2.5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럼 2.5 플러스 2.5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23.5가 됩니다. 네. 마이너스 2.5가 되면 뭐가 됩니까? 18.5가 나오죠. 이 5를 떼는 거예요. 그러면 18에서 23.5, 저게 저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항상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산소는 21%다. 저걸 머릿속에 콱 넣어놓는 거예요. 저거는 다른 공학 공부를 해도 저게 엄청 중요해요. 보건이나 뭐냐면 환경이나 뭐 다른 공부를 해도 저 산소는 대기 중에 21% 존재한다. 저게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뭐냐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5예요. 그 왜 2.5를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그거는 뭐가 됩니까? 다음에 나오는 CO2가 얼마죠? 1.5가 되는 거예요. 1.5. 그래서 CO2 1.5. 얘가 2.5니까 1.5를 뭐냐면 알기가 좋죠? 1을 딱 빼면 되죠. 그죠? 1.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황화수소가 있죠. 황화수소. 그러니까 뭐냐면 또 뭐냐면 산소, 그러니까 이쪽 어디 갔나? 여기 지금 뭐가 됩니까? 일산화탄소는 30ppm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화요일 이렇게 해보세요. 요게 뭐냐면 H2S입니다. 황화수소입니다. 그 다음 뭐냐면 요게 일산화탄소입니다. C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뭐냐면 얘가 뭐가 됩니까? 10ppm. 얘가 일산화탄소가 30ppm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숫자 이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산소니까 요거를 뭐냐면 딱 그러니까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좀 좋은 색이 없어요. 이거를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 이렇게. 성탄절은 화요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해 성탄절은 화요일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산소입니다. 탄, 요 순서를 그런가 외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산소가 뭐가 됩니까? 18.5%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미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미만이면 산소 결핍이 걸린다. 그래서 특히 요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요 두 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 여러분들이 뭐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딱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밀폐 공간의 안전조치 뭐 이런 게 나왔고, 그 특히 뭐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출입 금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암. 그 이건 내부에 작업하는 것. 이거는 이제 물 밑에서, 그러니 잠암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물입니다.
물 밑에 뭐냐면 자격증을 이렇게 밧줄을 타고 여기에 지금 뭐냐면 밀폐된 공간에 이게 여기서 뭐냐면 들어가서 안에서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 밑에 작업할 때. 그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수십만큼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여기는 대기고요. 공기 중이고 수십만큼 뭐냐면 내압을 받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수심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뭐냐면 그 압력 변화를 갖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잠함, 이런 것에 의한 병을 이제 잠함병이라고 합니다. 그 왜 이제 그러니까 그 잠수부들을 통상 나타나는 병, 그런 게 이제 잠함병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역굴착 깊이 20m를 여기 20m를 그러니까 통과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넘는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보통 은 2기압 정도 되겠죠. 그 이거는 이제 땅 밑을 이야기합니다. 땅 밑에 20m를 내려가가 이제 작업하는 경우. 그다음에 여기도 20m죠. 그래서 이런 숫자가 중요하다 이거죠. 숫자. 그래서 이제 이때 땅 밑에 이제 만약 20m를 내려가면 뭐가 됩니까? 송기를 위한 설비를 갖춰야 된다. 여기에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공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공기 공급 호스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외 잠수부들 뭐냐면 저 동해에 보게 되면, 이제 어선들 타고, 그 이제 이거 막, 그러니까 우주선 같은 거 있고, 그 호수 덩어리,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산소통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멍게 같은 거 왜 캐러 갈 때 긴 호수 가지고 뭐냐 막 뿌려주면서 이 사람 물에 들어가고 막 이 납덩어리를 달아서 그러니까 그 멍게 같은 거 채취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이 이제 이런 것 쪽에 해당이 됩니다. 송기를 그러니까 공기를 항상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호수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푹푹 계속해서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서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안전대 설치, 규칙, 뭐, 여기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교재에 보게 되면 저렇게, 이 규칙 같은 거, 이제 검색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규칙 624조 딱 치면 금방 딱 떠요, 그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색해서 보시라고 여기에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게 되면 입장시킬 때하고 퇴장시킬 때 반드시 뭐가 됩니까? 인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세 사람 들어가는데 두 사람 나왔다. 그럼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못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이건 또 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산소 농도 꼭 측정하고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저런 거는 왜 그러냐면 실계도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벗겨지만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뭐냐면 산소농도 같은 거 있죠. 산소농도. 농도. 그러니까 18% 미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산소 결핍증이 되죠. 결핍을 유발합니다. 유발합니다.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실기시험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요. 산소 결핍증을 유발하는 농도가 산소 농도가 뭐냐면 체하 농도가 몇 %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래 이거는 18%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그 유해가스 종류 있죠, 그죠? 가스의 뭐냐면 종류들. 그래 일산화탄소, CO2 뭐냐면 황화수 이거 세 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뭐냐면 각각의 뭐냐면 농도, 적절한 공기, 그러니까 적정 공기, 공기의 뭐냐면 범위에 해당되는 그 농도를 쓰라 이거죠. 이것과 이것을 같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21%부터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렇죠? 그렇겠죠. 그 다음 CO2 뭐냐면 요거 1대가 1.5, 그렇죠? 황화수소는 뭐냐면 그 다음에 CO2는 30, 뭐 이런 식으로 요 숫자,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사업주가 실시하는 뭐가 아니라 실시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묻는 거예요. 왜 그 이제 근로자를 뭐가 되면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업주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그 종류를 묻는데 이런 종류를 물었을 때 여기에 이 종류를 쓰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요걸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한번 이어보세요. 이게 이제 청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이 청력 그러니까 보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요걸 따가지고요. 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밀폐 공간 하니까 요걸 따고요. 호흡기에 기를 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걸 가지고 교묘하게 그러니까 자기는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은 못 외우는데 나는 저것을 뭐니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서 외웠다. 이게 뭐냐면 전쟁의 경우는 여러분 뭐 그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반드시 뭐냐면 이거는 경쟁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지금 이북하고 뭐냐면 핵 자체가 뭐냐면 게임 체인저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지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뭐냐면 벌써 딱 이어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뭐냐면 이게 면접 보거나 다른 데 취업해서 그런 거 하거나 어차피 이거 뭐냐면 기숙사 가면 다 이것도 외워야 될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뭐냐면 잠재되어 있는 산업기사 할 때부터 뭐냐면 미리 알아두고 기사할 때도 뭐냐면 수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 할 때도 써먹을 수 있게 미리 뭐냐면 한 번 공부한 것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걸 차례대로 한번 외워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점검, 밀기, 프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걸 그대로 놓고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놓는 거예요. 그럼 말 다 되지 않습니까?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청력보호. 그렇지. 근골격계 예방질환. 그 다음은요, 하니까 밀폐공간. 보건작업. 하니까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이게 이제 그냥 갖다 붙는 거, 이렇게. 그럼 뭐냐면 쓰시오 해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뭐냐면 아닌 것은 하게 되면 이거면 점검밀기 프로그램. 이거 딱 하면 그냥 답이 딱 나와버리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한 강의 들을 때마다 쇼킹하게 하나씩만 배우면 여러분들은 딱 하나 건졌다 해도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서서히 깨우쳐져 가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좀 타이트하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보시면 유사 문제 1번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안전보건진단입니다. 이게 안전보건진단. 그게 답이 안전보건진단입니다. 요거는 페이지에 이제 해설이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풀어드렸죠. 이걸 문제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왜? PPT에 나왔던 문제니까. 그게 뭐냐면 다 수험 대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에 예상문제 2번입니다. 예상문제 2번. 보건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것. 이제 법에 대해서 나오면 이러한 형태로 나와요. 그래, 여기에 보게 되면 적정한 공기라 하면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가 1%, 이거 틀렸죠? 미만, 황화수 농도가 100ppm 틀렸죠? 황화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이게 틀렸지 않습니까?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10ppm, 그 다음에 30ppm 이렇게 되죠. 탄산가스는 뭐가 됩니까? 1.5%. 공기는 2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렇게 뭐냐면 딱 외워가지고 착삭 그냥 빛과 같이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교재 154페이지입니다. 소음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입니다. 소음장애, 소음작업.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해서 85% 데시벨입니다. 이게 데시벨이라고 그럴까요? 네.
데시벨 이상이다. 이거는 이제 2019년 4월 19일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규칙이니까. 그러니까 법이 바뀌고 규칙은 나중에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마지막까지 기다려가지고 이제 낼 때, 출간할 때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이제 했는데 이때가 이제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확인하고 잡아넣는 시기가. 자, 그래서 이건 반드시 소음은 어떻게 됩니까? 1일 8시간이에요. 8시간 기준에서 85데시벨 이상이 소음 작업을 한다. 그럼 뭐가 되면 기준이 이거 미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소음 작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소음 작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미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음 작업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85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상 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 이하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올 때 이상, 이하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기준점이나 기준점, 내는 뭐가 되면 기산점이나 이게 포함이 됩니다. 이게 포함이 돼요. 그러면 60점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게 이제 합격이다. 그럼 뭐가 됩니까? 60점은 합격입니다. 요게 왜? 요게 뭐냐면 기산점이거든요. 기산점이에요. 맥시멈 값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러니까 60점은 합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점 미만은 과락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40점 미만은 과락이다 그랬죠. 그럼 뭐가 됩니까? 미만은 과락이다 그러니까 요게 기산점이나 기준점이 어떻게 됩니까? 미만하게 되면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는 40점 미만은 과락이 아니다는 거예요. 40점은 과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39점부터 어떻게 되면 과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상, 이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미만 이런 거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필기를 하나 해드리면 미만 이제 이런 것처럼 교재에 있는 것처럼 미만 이런 용어나 미만 내지는 초과 이렇게 했을 때는 기산점이나 기준점이 이게 포함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미만 초과 있을 때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고 이상 이하 했을 때는 뭐가 됩니까? 요게 포함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이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강렬한 소음이라 그랬죠. 강렬한 소음은 이건 이제 이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90데시벨 이상 8시간. 그리고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플러스 5씩 증가하는 거고 데시벨은 그렇죠? 데시벨은 얼마씩 증가한다고? 5데시벨씩 증가한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이 데시벨 증가는 5데시벨씩 뭐냐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씩 감소하죠? 감소합니다. 우리가 이제 8시간 기준해 가지고 여기 2분의 1 줄이니까 4시간,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어요. 이렇게. 여기에 먼저 줄어들어가는 게 2분의 1씩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되면 5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럼 이게 소음 작업하고 강렬한 소음, 이게는 강렬한 소음 작업입니다. 이거는 일반 소음 작업이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강렬한 소음 작업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겠죠? 소음 작업하고 이것과 강렬한 소음 작업하고 이거를 뭐냐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강렬한 소음 작업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음 작업하게 되면 뭐냐면 8시간, 1일, 이거 85데시벨.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소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1일 8시간. 저 미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요걸 먼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18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이지 18. 1일 8시간을 그러니까 18 이렇게 이거 읽어보세요. 18이지. 그래서 뭐냐면 소팔로
소음, 일반 소음 작업은 뭐가 돼요? 팔로 85dB이라는 거예요. 예? 소팔로. 어디까지 갔냐, 이거죠? 강구까지 갔어요. 강구까지 갔더라. 네. 강구. 강한 소음은 어떻게 됩니까? 90이죠? 이렇게. 18. 소팔로 강구까지 갔다 왔어.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데시벨은 5가 증가. 5가 증가되는 것이고, 시간은 어떻게 돼? 데시벨이 높아지면 노출 시간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반씩 줄어간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법규에 딱 정한 거니까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꼭 암기해 두시고, 중요 표시 빨간 펜 딱 해두는 겁니다. 빨간 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그 공부를 잘 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할 수 있게끔, 이게 숫자를 외우는데 자꾸 헷갈린다. 이거를 제가 이제 약간 뭐가 됩니까?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충격소음입니다. 충격소음. 충격소음.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해요. 120dB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0,000회. 130dB은 1일 1000회. 140dB를 초과하는 경우는 1일 100회. 그렇죠? 이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냐면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걸 한번 다시 써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5dB, 이게 뭐냐면 플러스, 그쵸? 그 다음 뭐냐면 시간은 2분의 1시간씩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팔로, 이게 85dB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일 8시간이에요. 1일 8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는 거고, 85dB이면 뭐가 됩니까? 일반 소음이죠. 소음을 말하는 거예요. 소음을 말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강한 소음이죠. 강한 소음. 강한 소음은 이게 뭐냐면 90이죠. 9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90에서 8시간입니다. 90에서 8시간. 거기다가 이제 시간이 4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데시벨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되면 감소가 되고, 데시벨은 5dB 올라갈 때마다 노출 시간은 반씩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 왔는데 이렇게 강구까지 갔다 왔는데 이렇게 돼요. 아니면 갔는데 해도 돼요. 갔는데 강구까지 갔는데, 우리 여러분들 강구 아시죠? 저 영덕 대게에 있는 데가 강구입니다.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재밌게 하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여기에 뭐냐면 소총소리만 10번 들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소총소리만 10번 들었다고. 강구까지 왔는데. 이게 전부 소음과 관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소총 하니까 소음 아닙니까? 소음. 소음에서 뭐가 되느냐면, 이게 뭐가 돼요? 충격음을 말하는 거예요. 충격. 그래, 얘는 뭐가 되면 소팔로 일반 소음이었죠. 이거는 뭐가 되면 강한 소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면 충격입니다. 총소리만. 그 소리만은 뭐지? 소리만 했을 때 뭐가 되면 소리만. 이게 뭐냐면, 자, 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솔이만. 그럼 뭐가 돼요? 솔이만. 이게 뭐가 됩니까? 솔은 화토에 뭐냐면 솔은 1이죠. 그러니까 이게 12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만회가 되는 거예요. 만회. 1만. 예. 소리만 뭐가 됩니까? 10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10번 들었다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서 뭐냐면 10번 들었다는 얘기니까 100, 지금 뭐가 됩니까? 120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면 13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140이 되죠. 요 차이가 뭐가 됩니까? 10. 이 차이가 10.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0번 들었다는 걸. 예? 그리고 뭐냐면 이게 만이었죠? 만에서 공을 하나 빼면 얼마가 됩니까? 1천이 되는 거죠. 1천에서 공을 하나 빼는 공, 10을 빼는 거 10. 그리고 공을 빼면 만에서 공을 하나 빼면 1000이죠. 1000에서 공을 빼면 뭐가 됩니까? 100이죠.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횟수를 전부 다 이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1만에서 1000에서 1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120에서 130, 그러니까 1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요 숫자를 그대로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총소리만, 소리만, 솔이 120이라는 거예요. 만 회를 듣다. 소리만 10회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10번 들었다는 거예요. 10번 들었다. 총소리만 10번 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씩 달라지죠? 이게 뭐냐면 뭐가 됩니까? 10씩 공 하나씩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표를 나란히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대로 이어오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오는 거 한번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소음 노출 기준입니다. 이 소음에서는 특히 이 숫자 같은 것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참 귀찮죠? 자주 뭐 접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소음 노출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8시간 노출 기준이 얼마입니까? 90dB이죠. 8시간. 우리가 뭐냐면 강한 소음이라고 그랬죠? 그걸 뭐냐면 8시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번 봐봐요. 여기에 뭐가 됩니까? 전부 다 50 변하죠? 이렇게 50 바뀝니다. 이렇게. 50 바뀌죠? 그리고 이게 뭐가 됩니까? 노출 시간이 되면 반으로 자꾸 줄어들죠? 우리 앞에 했어요. 이런 걸 했어요. 그 다음 노출 횟수가 뭐가 됩니까? 120이죠? 130으로 가고 140으로 갔죠? 그러니까 공 하나씩 빠졌죠? 그러면서 이것도 뭐냐면 따라서 공 하나씩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강렬한 소음 작업이라 하면 몇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그죠? 90dB이죠. 강렬한.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입니다. 산업보건법상 충격소음이라 하면 충격. 총소리만 10번 들었다는 거,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100회니까 저거, 그죠? 그래서 답은 140dB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하고 근골격계 장애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교재 15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160페이지 예상문제 0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가 아닌 것 이렇게 써요. 이게 퇴직 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 배치 전은 있어도 퇴직 후에 뭔 껜가 이 건강진단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아니죠. 그 다음 이제 160페이지에 보게 되면 0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의 종류가 뭐냐? 특수건강진단에 해당됩니다.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서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라고 그러죠, 배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해서. 배치 정 건강 진단이 되겠죠. 4번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건강진단의 이제 실시 시기입니다. 157에서 15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직 종사자, 요거는 뭐냐면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암기해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암기해야 돼요.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합니다. 그 밖에 뭐냐면 종사자는 1년에, 사이 좋다 그러면 돼요. 이렇게 사이 좋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보게 되면 대상 위에 인자를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상 위에 인자가
벤젠이 있고요. 벤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거를 염소라고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염소 화학종이니까, 염소. 그래, 여기는 이제 아미노가 돼요. 아미드, 여기도 아미드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걸 따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염소. 염소가 뭐냐면 아기를 뱉다고요. 염소가. 우리 뭐냐면 경상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자아가 누구, 니아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벤 염소식, 염소가 아기를 뱉는 거야. 새끼를 뱉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123일 걸리는 거예요. 1, 2, 3. 요걸 외우는 거예요. 1, 2, 3개월이에요. 그래,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염소가 붙어 있어요. 여기 염소 있고, 여기도 염소 있고, 염화비닐도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그냥 아크로릴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렇지. 그럼 빼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벤 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1, 2, 3에다가 뭐냐면, 여기에 반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6개월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성면하고 면분진이 있죠. 성면하고 면분진. 저거를 뭐냐면 여기에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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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따라하면,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서 외워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제 그렇습니다. 성면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요것만 한번 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1년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면석이 1년 이렇게 했다고 해도 면석이, 면석이, 면분진하고 석이니까, 면석이 1년 근무하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소나무라고 해도 되네요. 무기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물성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소나무 이거는 12개월이니까 1 내지는 2년 키웠다. 그래 뭘 했다고? 면석이. 동네 면석이 있죠. 면석이. 공무원입니다. 면석이 1년 근무하고 1년 근무한 후에 소나무 1년 근무하면서 면사무소 그러니까 마당에 심었다고 그래야 되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 표가 그냥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이거 지금 만드는 거는 즉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뭐냐 엄청나게 발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를 뭐냐면 대상표를 어떻게 외울 건가? 그럼 뭐가 됩니까? 반드시 외우려고 마음먹으면 즉시 완전하게 뭐냐면 그냥 딱 한가 머릿속에 박아버린다. 이걸 뭐냐면 그냥 그대로 뭐냐면 따라 쓰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외운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 보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수건강진단에 실시주기로 잘못 연결된 것을 골라라고 그랬어요. 아벤염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벤염소. 그렇죠. 1년, 그렇죠. 1, 2, 3, 1, 2, 3. 반년 걸린다, 반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웠던 걸 그대로 쓰면 돼요. 1, 2, 3. 요게 1, 2, 3 개월이죠. 그쵸? 그러고 뭐냐면 이게 반년, 이렇게 6개월이죠, 이게. 6개월.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실시 주기는 6개월입니다. 실시 주기 6개월. 답은 1번입니다.
실시 주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6개월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제가 뭐냐면 이 편집을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상한 거 그냥 막 올려놓고, 우리 강아지만이, 야, 조용히 해! 이것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편집해서 잘라내느라고 그거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세팅하고 제가 촬영하고 일일이 할 때마다 그러거든요. 이 PPT도 제가 만들고. 나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나 믿고 또 열심히 하시는 거고, 그게 낙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공간을 가지고 렌즈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기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밤이 1시 반인데 눈 초롱초롱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이걸 좀 어떻게든 빨리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주는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만드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편집이 서툴러가지고 엉뚱한 자료가 올라가고, 오타는 거 내가 고치는 그림도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저 교수가 혼자 한다 그랬지.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예.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요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건강장애 예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해인 조사입니다. 몇 년마다 실시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 딱 체크하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신설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년 이내에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조사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 요 3가지예요. 4가지. 이게 뭐냐면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별 3개를 딱 그려놓고 중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북귀에서 이걸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 딱 정확하게 찍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체크해주고 여러분들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잘 하실 거예요. 이제 실력이 좀 늘었죠? 암기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이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대상 사업장입니다. 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에 예상 사업장. 자, 여기에 뭐냐면 10명 이상, 이게 즉 인정받은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5명일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발생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5kg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외워 놓으십시오.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꼭 외워 놓으시라고요. 5kg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5명일 때 10%. 이렇게 하려 두고, 그냥 할 때는 어떻게 되면 10명. 명수로 하게 되면 10명. 5명일 때는 10%. 이렇게 뭐냐면 정리를 꼭 해두시고 공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암기하는 걸 개발해서 적어놨지 싶은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괜찮다 싶어가지고 메모를 해놨는데 잊어먹었어요. 쪽지를 잊어먹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래 내가 나중에 생각나면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163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몇 킬로그램 이상, 답이 어떻게 됩니까? 5kg이었죠. 5kg.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몇 년마다 유해 요인을 조사해야 되나 그랬습니다. 3년이죠. 그래 저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는 뭐가 되면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아까 앞에 일어나면서 체크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165쪽입니다. 사무실 공기관리예요. 이 공기관리에서 이 표가 있습니다. 표. 저 같은 경우는 이 표를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표를 다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뭐가 되냐면, 가장 낮은 수치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예. 그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낮은 수치 3개만 기억하세요. 0.01, 요게 성면입니다. 요게 성면이에요.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요게 뭐가 됩니까? 0.05, 이산화질소죠. 요게 뭐가 됩니까? 0.06, 오존입니다. 저게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거 0.1, 0.1, 01, 0.05, 0.06. 그 다음에 요거 10까지 하면 뭐 더 좋고요. 10이 뭐가 됩니까? 일산화탄소입니다,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할 때 001이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요렇게 하면 내가 암기하는 걸 내가 한번 빌게 되고. 석쇠로 이렇게 빵빵한 석쇠로 고기를 구워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빵빵한 하니까 001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면 이게 성면이라는 거예요. 쇠가 뭐냐면 질소산화물이라는, 이게 질소산화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질소산화물, 소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이니까 산화물이 돼버리죠. 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냐면 로우니까 이게 오존입니다. 오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0.01, 0.05, 0.06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도록. 그래서 낮은 수치. 그 다음 가장 높은 수치에 뭐가 됩니까?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게 1000ppm 이하입니다. 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연도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이어보시도록.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성면의 농도 표시하는 단위로 옳은 거 됐습니다. 개 세제곱센티미터 요걸 씁니다. 1번. 그 다음에 이제 169쪽에 보게 되면 사무실 공기관리에 있어서 오염물질에 관한 관리 기준에 잘못 연결된 거 됐어요. 오존이 얼마였죠? 우리가 했죠? 낮은 수치가 빵빵한 석쇠로 했죠. 그쵸? 0.06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9쪽입니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관리 대상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흉은 용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무실이 아닙니다. 흉. 흉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훈연이라고도 합니다. 훈연. 주로 이제 뭐냐면 여기에 이제 금속 용해가 되는 거예요. 금속이 뭐냐면 보글보글 끓고 있다는, 금속이 보글보글 금속이 끓거나 아니면 용접할 때 금속이 막 녹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전기가 생겨요. 금속 전기가. 이런 전기. 이게 이제 금속 전기예요. 전기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이제 여기에 용해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 열공정이 되겠죠. 이 금속이 용해되는 건 열공정이죠. 엄청나게 뜨거운 열공정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뭐냐면 막 금속이 이제 이렇게 녹는다는 거예요. 녹는 이런 용해로 같은 데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열공정이에요. 열공정. 그래서 뭐냐 밖으로 나왔어요. 금속 전기가. 그럼 뭐가 돼요? 이게 가스 형태로 나온 거예요. 가스 형태로. 그러다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되면 이 부분은 대기가 되는 거고 공기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용해되는 부분이에요. 용융. 그러니까 대기로만 나오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면 급냉을 합니다. 가스가 급냉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금속 전기 자체가 뭐냐면 급냉을 한다는 거예요. 급냉을 하니까 뭐냐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급냉을 하면서 뭐로 가느냐? 고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나와가지고 급냉해서 고체로 되돌아가니까 이게 뭐냐? 고체 입자라는 거, 입자. 입자 자체가 입자 성물질이고 고체 입자예요. 고체. 그러니까
입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액체나 아니면 뭐가 돼요? 고체를 그러니까 입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가 돼요? 고체입니다. 고체 입자성 물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상당량의 뭘 가지고 있어요? 금속을 가지고 금속성입니다.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유의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 가스가 급냉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고체이기 때문에 입자가 엄청 미세합니다.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서 0.001 마이크로미터 이게 그 범위로 이제 그러니까 아주 작아요. 이 공 하나만 더 붙여버리면 분자 상태에 뭐냐 공기가 됩니다. 기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가스에서 급냉되면서 고체로 되는 이걸 뭐냐면 승화라고 그래요. 예. 액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성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미세한 흉. 이거는 뭐냐면 바로 마시면 중금속에 의해서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체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처럼 중독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8쪽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실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측정 방법, 얼어 틀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면분지는 했는데 PVC 필터에 의해서 채취한다는 PVC라고 멤브레인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환기 기준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이 얼마냐, 요거 분당, 요거 체크 딱 하셔야 됩니다. 환기수는 얼마나,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4회 이상. 예. 이건 뭐냐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외공기 채취하는 것은 나쁠 것으로 가장 그러니까 공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2곳 이상을 선정을 한다는 거고, 사무실 바닥 벽면으로부터 0.9m 허리띠 위상에서 뭐가 됩니까? 키 높이까지, 여러분들 머리 높이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허리띠에서 뭐냐면 머리까지. 그래 자기 키 뭐 그러니까 1m 80 된다고 85cm까지 뭐 1m 85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 키 정도. 그러니까 0.9에서 1.5 여자 키 정도에서 여자 키 허리에서 그러니까 어디 1.5m까지 주로 이제 호흡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500m마다 한 곳씩 추가한다. 요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전체에 대해서 평균값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측정 치중 최고값. 요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체크해 준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법규에서 뭐냐면 한 4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어요. 법규에서. 지금 뭐냐면, 사회 법규에서 4문제 정도를 맞출. 그거만 딱 한가 여러분들이 소위 뭐냐면, 삽으로 딱 떠내면 4문제 맞추는 거예요. 지금 체크해 준 것만 해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가 보자. 다음 이제 이런 거 나옵니다. 종합연습문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1번입니다. 종합 170페이지 1번이에요.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근로자 1인당 사무실 환기 기준으로 적절한 거 됐는데 요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교재가 이제 오타가 난 거예요. 요거 수정하시고. 수정을 그러니까 지금 2회로 되어 있을 거예요. 2회 per hour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얘를 뭐가 됩니까? 4회로 바꾸십시오. 4회로 이렇게 수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답이 4번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사무실 공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어요. 틀린 것. 요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됩니까? 제곱값이라고 그랬죠. 제곱값으로 한다. 그죠? 자, 다음 시간에는 그 2의 작업 환경 측정 부분에 중요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상 문제, 종합 연습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를 이 법규 단원이 다 끝나고 나서 예상 문제를 별도로 이제 체크하고 찍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